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비도 오고 그러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먼저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경매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 전해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가등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대표님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오늘도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가압류에 대해서, 경매 시장에서 가압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경매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서 빌린 돈을 돌려주는 강제 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이나 기업 등 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 법원이 나서서 중재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사건이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경매와 비슷한 것으로는 공매가 있습니다. 공매란 세금을 안 낸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세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주민에게 세금을 걷는데요. 체납자가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은 그런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 매각해서 미납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역할을 대신해서 부동산 매각을 대행하는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요. 개인 간의 돈 거래에 따른 부동산 매각은 법원에서 담당하고 세금 등의 체납에 따른 부동산 매각은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경매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죠.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가압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 시간과 전 시간 해보면 어때요? 지금 오늘 여러분과 공부하는 게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우리 등기상에서 어때요? 삼형제, 가시 삼형제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그 중에 마지막 가압류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실질적인 권리입니다. 등기부상에 나올 수 있는 이 권리를 어떻게 단순히 경매시장에서 어때요? 채권 회수 목적이냐 아니면 그걸 인수해야 되냐 소멸시키느냐 이 방법인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공부하는 이 경매 부분에서는 MPL 경매가 그동안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굳이 1순위 은행권에 있는 근저당을 부실 채권화돼서 그걸 매입해서 입찰, 유입하는 그런 방식의 MPL 경매가 아닌 모든 등기부상에 있는 어떤 권리, 임대차상에 있는 권리, 현황상에 있는 권리들을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함께 입찰까지 가는 그런 권리 투자 경매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지금 쉽고 안전하게 경매를 배울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가압류입니다. 등기부상에 나오는 가압류. 실질적으로 가압류는 어때요? 모든 경매 물건상에서 가압류는 거의 존재하는 등기입니다. 자,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럼 가압류는 경매 물건에 있는 권리 중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압류의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권리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가압류하는 목적, 그건 어때요? 장래 강제 집행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다. 강제 집행 목적도 있겠죠. 실질적으로 어떠냐?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채무 변제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다. 한마디로 어때요? 그 채무자의 등기에 어떤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뭐합니까? 가압류를 했을 때 변제를 빨리 해주라 라는 부분의 수단으로 작용을 하죠. 실제로 가압류하면 빨리 변제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가압류만 했으면 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압류 같은 경우는 판결하기 위한 절차다 하나의, 그리고 강제 집행하기 위한 절차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개의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가압류를 했을 때 우리가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 회수를 위해서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채무자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 물건에 어떤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는 상태였다면 가압류하려고 하는 그 채권자의 그 채무 변제를 못했을까요?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권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 물건의 소유권자 입장에서 분석을 해야 실질적으로 내가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보여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 가압류 명령이라는 게 있죠. 가압류를 명령 신청하고 바로 어때요? 즉시 집행력이 부여되는 게 가압류 명령 신청입니다. 자, 그럼 목적은 어때요? 바로 혹시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바로 다른 타인에게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즉시 집행력을 갖출 필요가 있을 때 가압류 명령 신청이 들어갈 수 있죠. 자, 목적은 똑같습니다. 채권 보존을 위해서 가압류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두 가지의 권리는 채권자 입장으로 권리로서 할 수 있다며 또 어때요? 합의 해결을 위한 공탁 또는 집행을 취소시킬 목적으로 이건 어때요? 실질적으로 채무자 입장입니다. 채무자. 이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의 무조건 경매 신청을 했다, 가압류를 했다라고 했는데 채권자 입장에서 합의를 안 해준다거나 지속적으로 어때요? 경매 쪽으로 어떤 권리를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도 방어할 수 있는 권리, 실질적으로 어떤 합의 해결을 위해서 공탁제도라는 것도 할 수 있고 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가압류 부분을 이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실질적으로 어때요? 이거는 집행입니다. 이제 가압류는 보전이라면은 이제 재판을 받아서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압류를 먼저 어때요? 청구를 해야 되겠죠. 채권자 피보존 권리라는 건 뭘까요?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어떤 금전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압류 청구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가압류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보전을 위한 그런 필요로 하는 이유를 신청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압류를 신청할 때.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청구의 내용도 있어야 되고 그 가압류를 보존을 필요로 하는 이유도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제3자한테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그러한 부분이 이유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도 특정해서 가압류를 신청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압류를 가지고 재판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채무자와 채권자 이 부분에 대한 권리 부분을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채무자의 권리, 실질적으로 어떤 채무자의 권리가 있는데 가압류 재판할 때 채무자는 결정과 판결에 대해서 채무자의 권리 있다. 자, 가압류 결정이 일어나면 어때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의 신청을 통해서 대항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금전이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어떤 금전 통장을 통해서 계좌를 통해서 이체된 그런 사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압류를 할 수도 있겠죠. 실질적으로 어떠냐? 그 채권은 변제가 이루어진 그런 채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압류 결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당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의 신청을 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두 번째, 판결을 했다. 판결이 되면 있죠. 확정 판결이 일어나는 거죠. 결정 이후에 어떤 채무자 입장에서는 결정 이후에 권리 행사를 못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판결까지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 이후에도 가능하다. 항소나 상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가압류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압류 부분이 어떤 변제를 통했다, 어떤 사유가 공탁을 됐다라고 했을 때 가압류를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말소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소멸시효죠. 가압류 등기 이후에 10년이라는 어떤 기간이 지나도록 가압류권을 판결을 받아서 어떤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때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소멸시효를 통해서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중간에 가다가 가압류를 해놓고 어때요? 중지를 시켜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는 거는 유효한 시효가 되고 다시 중지되는 그 기간 동안 어때요? 일단은 정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가압류를 말소할 때는 어때요? 그에 타당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에 타당한 금전 또는 담보로 제공을 한 다음에 가압류를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압류를 판결을 한다고 했는데 가압류에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가압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보전이죠. 보전. 채권 보전입니다. 채권 보전.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이 어때요? 어떤 차용증을 가지고 어떤 금전의 두 사람 간의 어떤 계약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계약 관계 기간이 도래했을 때 가압류라는 부분을 하죠. 그건 뭐냐? 어떤 채권 보전 목적으로 하는 게 가압류였다. 자, 압류는 뭘까요? 실질적으로 압류를 했을 때 집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는 도중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대한민국의 이 압류가 개인으로 압류 등기를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압류를 한 다음에
판결을 받은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어때? 집행을 해야 되는데 바로 압류 등기를 다시 하지는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가압류 이후에 바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경매로 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 압류 등기는 우리 등기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경매. 이제 경매로 진행됐습니다. 그 물건이. 타 채권자, 한마디로 다른 채권자의 전부를 압류를 해서 그 부분을 어때요? 채권을 양도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채권자, 채무자, 타 채권자입니다. 그 부분을 압류한 다음에 그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가압류도 부실 채권의 하나입니다. 가압류도 어떤 권리입니다.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양도 양수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어때요? 일반 채권이죠. 이 경매 시장으로 갔을 때는 반드시 어때요? 여러분이 언제 가압류를 양도 양수해야 되는가, 이 시점을 조금 더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매로 갔을 때 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이 있는가, 아니면 선순위 채권 없이 선순위로 가압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경매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압류 부분에 대해서 해결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 시장에서는 가압류는 뭐가 되더라? 말소 기준 등기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가압류는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로 봅니다. 왜? 가압류는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 물건의 채권자하고 어떤 계약관계, 이런 부분 모든 이유가, 사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말소 가압류 등기는 그 부동산의 어떤 효력에 의해서, 가압류 효력에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가압류가 선순위냐 후순위냐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채권 회수를 해야 됩니다. 자, 가압류 부분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선순위에 있는 가압류다라고 하면 반드시 어때요?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해서 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을 꼭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압류가 후순위에 있다. 그럼 선순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순위에는 실질적으로 선순위 설정 금액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 가압류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저당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후순위는 부동산 가치 판단한 다음에 합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채권 회수를 모색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후순위는 가압류는 소멸되는 권리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 투자할 때 많은 수익 분석이 요하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